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또 스페셜하게 돌아온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의 김세영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의 주식시장 이슈랑 종목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거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전화 주셔야 하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아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 주셔야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855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 또 속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위클리 이슈 투적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이슈 탑3 꼽아서 하나하나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의 비주얼입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이라고 또 한복 입어봤는데 네. 좀 분위기 좀 나나요? 근데 어떤가요? 왜 저는 왜 한복 입고라고 말씀 안 주셔가지고 다들 시집 가야 될까 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시장은 좀 추석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네. 이번 주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았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장이겠죠. 왜냐면 상승장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긴 연휴를 앞두고 사실 비중 축소를 위한 매물 출회가 자주 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전례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양시장이 좀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 조금 반등을 좀 해주면서 상승 마감했던 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좀 더 좀 기대감은 좀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추석을 앞두고 오늘 시장이 힘내려고 노력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시장 추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이슈 탑3 꼽아 오셨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날씨 맑음입니다. 오,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성적인 오늘, 키워드네요. 네, 날씨 맑음이라고 키워드를 정해봤는데 뭐 어떤 섹터냐면 바로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예요. 한동안 가장 많이 핫했었고 대장주들도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었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는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손실이 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던. 대장주들은 조금 밀리지 않았나요? 네, 뭐 KC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뭐 힌지 관련된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연휴를 앞두고 급등한 종목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좋다. 그래서 날씨 맑음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삼성 이 G 시리즈가 잘 팔리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이폰 13 때문에 조금 주춤할까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폰 13이 좀 혹평이 나와서 좀 반사익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판매는 잘 되고 있죠? 아이폰 13은 아직 좀 판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아이폰 13이 사실 워낙 또 고정 고객들이 많잖아요. 기존 제품도 그렇고 저도 사실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용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뭐 딱히 없나요? 매력이 좀 없더라고요. 감성적인 매력도 없고 아이폰 특유의 거기다가 성능은 조금 개선됐지만 그 정도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갤럭시 제품들을 직접 매장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기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좀 무겁고 사실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굉장히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매량도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3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폴더블 이 G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고 아이폰이 또 생각보다 경쟁이 안 되니까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시장의 어떤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요 지난 이제 15일 날 뭐라고 했냐면 사전 예약자들이 있었잖아요. 개통 기간을 30일로 재연장을 한다라고 또 연장 통보를 좀 했었고. 연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너무 많이 팔리는 거죠. 너무 많이 팔리는데 그냥 뭐 예약자들에게 색깔 상관없이 그냥 보냈으면은 물론 뭐 예약자분들이 다 받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많은 제품들 컬러 같은 경우는 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대기자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라도 일단 그만큼 지금 갤럭시 Z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갤럭시 관련된 예약 구매량이요. 갤럭시 노트 기존의 20 제품보다
네. 2.9배 정도 많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핸드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거의 뭐 0%대까지 내려간 정도로 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샤오미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통계를 좀 보면요. 네. 예약 대지가 90만 명,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시장 재미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실적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현재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지금 85%. 그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폴더블폰 판매량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성 지금 폴더블폰이 성공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럼 애플도 좀 뛰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폰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된 경쟁 상대로는 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폴더블폰 판매량이 좀 줄긴 하겠죠. 하지만 일단 경쟁자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번 신제품은 좀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기관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DSCC라는 데가 있는데 보고서를 발매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분기 폴더블폰 판매량은 총 260만 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80%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는 380만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판매량은 고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요. 네.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도 이 DSCC에서 판매 예상치를 2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폴더블폰 판매량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고성장할 것이라고 이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 판매량이 계속 고성장을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폴더블폰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황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은 굉장히 맑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여러분들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폰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좀 앞서 말씀해주신 KH바텍 같은 네. 대표 종목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네. 그런 대표주들을 골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비주들이나 부품단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공략주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가장 궁금하신 점들이 아마 파인테크니스라든지 KH바텍 같은 그쵸. 이런 대장주들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눌림은 좀 있었어요. 네. KH바텍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부터 계속 낙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점을 늘렸어요. 찍고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달에 사실 다양한 대일 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증시의 변동성을 줄 만한, 그리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낸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은 어느 정도 줄여들면서 횡보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폰 시장 성장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온 이때가 올라갈 때 사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점에서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등을 좀 확인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대장주들도 충분히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았잖아요.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드디어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반기에 부진했던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걸 보고 들어오는 또 수급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대장주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략주는 그 대장주 안에서 가져오셨나요? 대장주 아닙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대장주는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기회가 아닌가요? KH바텍 괜찮은데 네. 지금 이제 반등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추세라는 거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항상 저점 만들고 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오늘 설명드릴 공략주는 바로 BH입니다. BH 근데 아이폰 관련주로 네. 하락한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BH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 있지만 네.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폰이 아까 좀 상대적으로 안 팔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100%는 아니잖아요. 그쵸. 혹시 잘 팔리게 되면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는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같은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이어도 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세를 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양다리 전략이네요. 네, 항상 저는 좀 양다리 전략 좋아합니다. 왜?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BH 또 투자 포인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폴더블폰 이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거기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판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BH입니다. 사실 BH는 또 너무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9월 들어서 대다수의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처럼 9월 초부터 해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3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회사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PER이요. 업종 PER이 199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 9.2배밖에 안 됩니다. 물론 12개월 예상치긴 하지만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PER이라든지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처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은 공략주로 BH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갤럭시와 아이폰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BH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블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원픽은 누구입니다. 매니저님 약간 프로듀스 101 느낌으로 네. 원픽은 나야나인가요? 가장 힘든 네. 게 종목 선별도 그렇지만 키워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원픽? 네, 일단 지금 가장 좋은 섹터를 네. 뭐를 보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2차 전지와 수소차 또는 수소 충전소 관련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인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장 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를 분명히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뭐 수소 관련된 산업들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관련 종목들도 아웃퍼폼을 많이 했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원픽은 역시나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네.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랑 수소를 묶어서 알려주시네요. 네, 이 대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면이 있고 수소는 이제서야 성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수소 쪽일까요? 둘 다 병행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미 전기차가 굉장히 생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적을 뽑아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다 있습니다.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까지 엄청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3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 엄청난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매출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적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더 안정성 면에서는 수소 섹터보다는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수소 섹터는 지금 사실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실적 면에서는 조금 기여도가 좀 낮긴 해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비하면 사실 좀 작죠. 하지만 일단 성장성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보다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아직 부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천천히 접근을 하는 관점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 좀 더 안정적인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를 조금 더 이왕이면 비중을 좀 높이시고 수소 산업 섹터를 좀 더 비중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안정성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수소 섹터가 원래는 약간 되게 마이너한 섹터였잖아요. 네. 지금 좀 핫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거 추가 상승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추가 상승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죠. 사실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SK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이요.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번 달이었죠.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는 결국 시장을 확대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수요도 늘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관련된 기업들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좋은 점은 최근에 뭐 종목별로 편차는 있었지만요.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죠. 수도 그렇고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매력까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성장성은 여전한데 네. 가격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수소차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아마 매주 방송에서 네.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이 가격 메리트를 매니저님이 2달 전부터 이미 아셨어요. 네.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 알려주신 게 네. 무려 67% 수익 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3%, 뭐 네. 코인테크, 이녹스, 현대 EP 다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을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9월 3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방송 보신 분들은 아니, 너무 좀 고점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날 전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저도 그거 물어봤었잖아요. 네. 너무 고점 아니냐. 네, 그런데 제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횡보름을 나왔었고 저평가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의 상한가로 끝날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단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대적인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9월 8일 날 또 28% 올랐고 오늘도 결국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67% 정도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분할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조금 더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한 13% 이상 갔었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도 28%.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 공략주들 이번 달 그리고 저번 달에 들었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 섹터가 바로 이 두 섹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네. 계속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두 섹터 계속 공략주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도 계속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수익률 체크하면서 저도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 게 뭔지 더 궁금해져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게 계속 많이 종목들이 잘 가가지고 네.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래도 살만한 종목들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네. 지난주와 뭘까요? 동일합니다. 누구?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지난주요? 상하프론테크.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바로 올랐어요, 사실. 이게 화요일 날 바로 12%대 상승을 해줬는데 네.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왜?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이 회사가 사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안전장치 부품 소재 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2차전지 섹터와 함께 동반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소차 관련된 또는 수소 산업에 적용이 되는 멤브레인, 즉 전해질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아직 테스트다 아니면 사용화는 아직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 상용화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넥소 쪽에다가 한 700대 정도 이 정도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사실 고어라는 회사가 독점을 했던 거예요. 해외에 있는. 그런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최초로 이 멤브레인 전해질 막을 생산하는 게 바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 상용화가 되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독점도 아니죠. 독점이죠. 독점적으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매력의 수소 멤브레인 재료까지 붙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섹터까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주가 주식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갖고 있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앞으로도 주가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탑3 중에 탑 키워드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불변의 진리입니다. 약간 교주 느낌으로 진리는 네. 이거다 이런 건가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이슈는 아니에요. 바로 실적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실적.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9월 달 연휴 끝나면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살까요? 과연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안 삽니다. 그건 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종목이 좀 물리신 분들 보면요. 네.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테마주들 아니면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사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쵸. 그 안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은 일단 지금 냉정하게 잘라내야 되는 시기가 9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실적주를 보셔야 되고 FOMC라든지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제 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때 시장이 다 빠지게 되면 종목들도 장사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 빠질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확률적으로 회복이 빠르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 그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성장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기대주도 좀 섹터나 업종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까요? 일단은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나타날 거지만 일단 우량한 섹터는 있죠. 역시나 2차전지랑 수소차, 이 친환경 섹터는요. 정책적인 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실적 성장주 어떤 걸 넣으시면 좋으냐면요. 유망 섹터도 좋지만 일단 코로나라는 지금 대외 변수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코로나가 끝나도 갈 만한 성장할 만한 종목들도 비중을 일부 확대해 놓으시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알려주셨던 실적 좋은 종목으로 더존비존도 되게 잘 갔잖아요. 그럼 또 오늘의 공략주가 그렇게 잘 갈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건가요? 실적 성장주를 딱 한 종목 더존비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40% 넘게 올랐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렉스를 소개해드릴 텐데 건강기능식품 회사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이 딱 가격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만드는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반등 좀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5% 이상씩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바렉스를 실적 성장주로 한번 비중 확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잘 가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수익 내신 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정보를 드려야 돼가지고 저희가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아쉬운 분들 어디로 갈까요? 네, 샵 2034번으로 이슈 추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시 일정이라든지 또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마땅한 제2의 상하프론테크나 코오노 플라스틱 같은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2034로 띄어쓰기 없이 이슈 추적 4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